합당을 요구하지 않은 거는 저는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상당히 발전된 거죠. 그러나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있는 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정당 정치, 책임 정치에 보면 저는 정당이 바뀌어야 새 정치도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다니까 여담께 그 토론을 위해서요. 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그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요.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합 내각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고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께서는 국정쇄신 연석회의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연석회의를 말씀하셨죠. 네네. 말씀 듣고 토론 진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 말씀해 주실까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로서는 대단히 서운한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고생해서 정권을 잡으면 내각을 구성할 때 있어서 주로 우리 쪽, 민주당 쪽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내놓고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집권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정부이고 그리고 그 시민 정부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력으로는 우리 이제 민주당도 한 부분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 분들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연대라고 하는 틀로 이제 모여 있고요. 더 나가서는 새누리당의 우리 박성규 대변인처럼 그 훌륭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허락하신다면 이제 내각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대연정이라는 이름으로 급작스럽게 하려다가 그 뭐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그냥 걷어들였던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은근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얘기하면 여야 예. 대립과 관련해서 특히 그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말씀하시는 게 아까 미국의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그 수시로 여야정 협의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수시로 야당의 지도자들과도 대화하겠다. 그리고 설득하겠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해서 그 법안을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래서 그 대화하는 국회와 대화하는 행정부 그리고 내각은 여러 정파와 여러 세력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건데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유세 속에서 여야 지도자 회의, 그러니까 그거는 연석회의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일종의 틀은 같은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아마 집권하시면 여야 지도자를 출범할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저희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권 내내 그렇게 진행하는 예. 것이 맞겠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해야 하나요? 예, 아니면 제 얘기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번에 그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것은 그 후보들께서 내놓고 있는 정치 쇄신의 방향이 거의 같아요. 예, 예. 아까 그 VCR을 통해서 봤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 하는 이 문제일 겁니다. 예. 여기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번에 답을 비슷하게 힌트를 주셨어요.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큰 원칙을 합의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해야 되고 북한 포용해야 하고 그리고 외국과 관계 잘 맺어야 하고.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민주당에서 대통합하는 이 정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하고 있는 그 국민 대통합 행보하고도 같이 맞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권을 맡아야 하는 이른바 그 주체 입장에서는요. 이른바 정권 나라를 운영해가야 하는 이 주체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할 아주 미묘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청년 실업을 구제하려고 청년들에게 문을 좀 더 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인들 표현 좀 잘못됐으면 나이 드신 분들의 정년을 늘려주기는 같이 힘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정년을 늘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성장이 돼도 고용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청년 실업의 문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치를 어느 쪽에 두고 가느냐에 굉장히 좀 많이 부대낄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만날 회의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박영준 대변인 아시다시피 두 분 사이의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멋있게 단일화 선언하셨습니까? 그런데 작은 룰에 가서는 다 막혔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